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센서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센서뷰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종목 타점을 잡는 방법과 그리고 신호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가 어딘지,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어떻게 재공략을 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까지 이 시간에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26일장이 어땠습니까? 17%대 고점 찍고 12%대 급등 마감했어요. 3,975원에 마감했죠. 자, 밴드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이 4,000원까지의 저항이 좀 세죠. 자, 이 4,000원까지 저항이 셉니다. 이 저항을 소화하려는 모습이고요. 자, 밴드 폭이 좁아지고 있어요. 지난 12월에도 밴드 폭이 좁아졌었죠. 그리고 1월에 밴드 폭이 확대가 되면서 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때 상승이 얼마입니까? 12월 저점 대비 1월 고점까지 단기간에 한 달도 안 돼서 418% 폭등 흐름이 나왔어요. 이 상승폭의 4분의 1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에너지 모으고 올라갔죠. 그 3월 저점 대비 3월 고점까지 또 단기간에 197% 상승 흐름이 나왔죠. 이 상승폭에 또 4분의 1 구간 다녀오고, 자, 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 2월 20일에 감자를 결정했죠. 액면가 500원에서 100원으로 축소하는 감자를 결정했습니다. 4월 28일에 무상 감자 완료를 하고 5월 4일에 변경 상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4월 24일에 뭐 했습니까? 유상증자 결정을 했죠.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서 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강행하기로 했어요. 실적 부진과 재무 구조가 악화가 이어진 가운데 이 무상 감자에 이어서 주주 배정 방식의 대규모 증자를 단행을 했죠. 위기 대응 부담을 그냥 주주들에게 다 전가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감자로 주주 가치가 희석됐죠. 추가 희석을 막기 위해서 유중에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주주들에게 더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지난해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은 외부 감사인인 이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의견을 받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재무구조가 안 좋다. 돈이 없다. 이 시장에서는 이번 유중이 단기 유동성 확보에는 기여를 하겠지만은 근본적인 실적 개선 없이는 재무 부담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재료는 좋은데 회사에 돈이 없어요. 자,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배정 기준일이 6월 8일이에요. 이때 월요일이죠. 그리고 6월 5일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바로 권리락이죠. 이때 주가가 쭉 빠집니다. 그 유상증자에 참여하실 분들은 그 6월 4일까지 보유하시면 돼요. 유상증자 참여 안 하실 분들은 6월 4일 전에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까지는 매도를 해야 돼요. 다음날 주가가 쭉 빠지니까. 자, 일단은 뭐 추세로 봤을 때는 자,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이 시기에 맞춰서 좀 주가를 좀 흔들어 줬다가 주가를 다운시키고 다시 여기서 에너지 모으고 올라오는 모습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센서뷰를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봐야 돼요. 짧게 보셔야 합니다. 유상증자 참여하실 분들은 뭐 그냥 상관없지만은 일단은 감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주주들을 달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주가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죠. 자, 기업이 돈이 없지만은 기업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형성하고 있죠. 자, 이거는 뭐 부정할 수는 없죠. 자, 이 유상증자 이 변동성을 거치고 난 다음에 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추가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되는 내용이 있죠. 센서뷰는 유무선 초고속 RF 무선 주파수 연결 솔루션 전문 기업이에요. 통신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서 MWC 호재와 AI 인프라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이 MWC 등에서 글로벌 통신사들이 AI 에이전트와 AI 인프라 전략을 강화함에 따라서 통신 장비 부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5G SA 단독 모드 그리고 주파수 재배치 이슈도 있죠. 글로벌 시장에서 5G SA 본격 도입에 따른 각국의 주파수 신규 공급과 주파수 재배치 계획이 발표됐죠. 그에 따라서 이 고주파, 이 밀리미터파 영역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센서뷰의 기술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바로 방산 분야. 이 방산 분야의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미사일과 레이더, 또 전투기 등 이 첨단 무기 체계 내부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고주파 케이블과 안테나를 만들고 있어요.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전 세계 이목이 K방산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요격체계, 자 바로 천궁2. 이 천궁2가 그 중심에 서면서 핵심 구성 요소인 다기능 레이더의 고주파 연결 부품을 공급하는 센서뷰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하나 시스템과 MSM 블록 3 다기능 레이더 체계 개발을 관련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방산 부분에서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통신 장비 시장 외에도 이 안정적인 국방 방산 수준 물량이 확대가 되면서 중장기적인 매출 성장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방산 테마에 올라탄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외산에 의존하던 이 정밀 유도 무기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했다는 거죠. 그 실제 양산 궤도에 올렸습니다. 이 천궁2의 눈 역할을 하고 있는 레이더 내부에서 신호 손실이 없이 데이터를 전달하는 이 고주파 솔루션은 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작동을 해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에요. 센서뷰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 입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폭발적인 수주 잔고 증가와 함께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어요. 수주 잔고가 전년 대비 190% 증가했죠. 올해 1분기 기준 연결 매출액이 약 21억 원을 기록했어요. 영업 손실은 34억. 단기 실적은 적자를 이어갔지만요. 수주 잔고가 전년 동기 대비 190% 이상 증가하면서 향후 매출 인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최근에 이 중동 국가들이 실전 성능이 검증된 이 천궁2의 조기 인도를 요청함에 따라서 생산 라인 가동률을 높이면서 급증하는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죠. 최근에 시장 일각에서 그리고 IR 컨퍼런스 콜 등에서 향후 수년 내 매출 1,000억 원 돌파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 턴어라운드 모멘텀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190% 늘어난 1분기의 이 수주 잔고가 결국에는 매출로 연결이 되면서 주주 가치를 훼손한 이 감자 단행으로 인해서 좀 시장에서 실망감을 안겼지만은 자,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도움을 주면서 이 재무적인 악재를 희석시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해요. 현재 시점에서는 방향은 윗방향이고요. 자, 유상증자 권리락 전까지는 자, 우리가 단기 대응을 유지를 해야 된다. 좀 더 길게 보실 분들은 유상증자 이후에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일단은 지금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죠. 자, 추가 상승 모멘텀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자,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바로 30분봉 차트에서 신호가 나올 때 투자금을 나눠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앞으로 유상증자 전까지 자, 이 신호에 공략을 하시면 돼요. 공략하시고 제가 매수 신호뿐만 아니라 매도 신호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자, 그대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 두시고요. 자, 신호가 나오고 나서는 짧은 상승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신호가 나오면 또 잡으시면 되시고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물 빠지지 마시고. 자, 이 신호를 미리 설정해 두셔야 센서뷰뿐만 아니라 또 상한가 종목들 얼마인지 공략해서 단기간에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신호 설정하는 방법 간단해요.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신호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두 글자로 입장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드리면요. 링크 선택하셔서 방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 방은 무료방입니다. 공짜방. 방에 입장하셔서 개별톡으로 신호 설정하는 방법을 저한테 요청하시면은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거 신호 설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해요. 모든 증권사 공통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센서뷰 타점 잡아드리고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도 종목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로도 대응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에 입장하셔서 개별톡으로 종목 문의 주시면요. 제가 개별톡으로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상한가 종목들 20% 이상 급등했던 종목들 타점 잡아서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단기뿐만 아니라
스윙, 중장기로도 좋은 결과로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자, 매일같이 종목들 올려드리고 타점 잡아드리고 시황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전에 올려드렸던 종목들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종목들 올려놨어요. 자, 5월 26일 맞죠? 자, 먼저 스카이 보시면요. 스카이 30분 봉 차트 보시면요. 자, 이 종목은 제가 4월 10일 날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4월 10일 맞죠? 자, 이때 가격이 3,800원. 자, 4월 10일 모습 보시면요. 쭉 보시면은 여기죠. 자, 보세요. 4월 10일 상한가 기록하고 나서 신호 나왔을 때 3,800원에 타점 잡아드리고요. 자, 여기입니다. 자, 4월 10일 여기죠. 신호가 하나 더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거래일에 바로 그때 나왔죠. 추가 상승 나왔다가 다시 이 3,800원 근처에서 신호가 여러분 더 나왔어요. 충분히 매집 기회를 더 준 다음에 자, 다시 올라가죠. 4,400원도 돌파하고 다시 또 올라가죠. 5,830원을 다녀왔어요. 자, 요 상승 나왔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자,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SK네트워크스 30분봉 차트 보시면요. 상한가 같죠? 자, 이 종목은 제가 5월 19일 날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맞죠? 5월 19일. 이때 가격이 7,950원. 자, 보세요. 상한가 기록하고 신호가 나왔을 때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7,950원에 타점을 잡아드리고 자, 여기죠. 19일장. 자, 신호가 한 번 더 나오고 자, 이때 없으신 분들은 또 잡으시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1,920원 기록했죠. 어때요? 단기간에 괜찮죠? 자,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자, 보세요. 30분봉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5월 20일 날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5월 20일 맞죠? 이때 가격 23,700원. 자, 보세요. 맞죠? 상한가 기록하고 신호가 나왔을 때 타점 기가 막히죠? 자, 5월 20일 날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5월 20일 신호 나왔을 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37,050원을 다녀왔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자, 또 있습니다. 보시면은 빛과전자 30분봉 차트 보시면요. 지난 20일장의 상한가 같죠? 이 종목은 제가 4월 24일 날 타점을 잡아드린 종목이에요. 4월 24일 맞죠? 자, 이때 가격이 5,200원. 4월 23일 날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잡으시라. 5,200원에 타점 잡아드리고 자, 4월 24일 여기에요. 23일 날 신호가 나오고 나서 제가 24일 기준으로 타점 잡아드리고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또 신호가 계속 나왔죠. 충분히 매집 기회를 더 주고 또 6,500원도 잠깐 돌파를 했다가 다시 또 내려왔죠. 자, 광통신 관련주들은 계속 보시라 말씀드렸는데 자, 충분히 매집 기회를 더 준 다음에 자, 이렇게 말아 올라갑니다. 7,870원 다녀왔죠. 어때요? 요 상승 나왔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또 있죠. 스피어 30분봉 차트 보시면요. 이 종목은 제가 4월 13일 날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4만원에. 자, 4월 13일 쭉 보시면은 4월 13일 여기죠. 자, 보세요. 맞죠? 4월 13일 4만원에 타점을 잡아드리고요. 자,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충분히 매집 기회를 줬어요. 다음 거래일에 바로 급등 나왔죠. 자, 그 뒤로 신호가 더 나왔습니다. 충분히 매집 기회를 더 줬어요. 더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죠. 올랐다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요. 계속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자, 고점을 계속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51,800원을 다녀왔어요. 26일장에도 5만원을 돌파했다가 내려왔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누구나 다 가능하세요. 자, 또 있습니다. 자, 제 종목도 올려놨어요. 삼지전자 30분봉 차트 보시면은 제가 19일장에 타점 잡아드렸죠. 48,800원에 자, 보세요. 맞죠? 신호 나왔을 때 상가 기록하고 신호 나왔을 때 자, 그리고 뭐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55,000원에 근접했죠. 자, 6만원 돌파 시도 기대를 해보고요. 자,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종목들 제가 계속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DS단서 30분봉 차트 보시면요. 제가 5월 20일 날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17,500원에 자, 보세요. 맞죠? 20일 날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17,500원에 타점 잡아드렸어요. 여기서 잡아드렸죠. 올라갔죠? 2만원에 근접했습니다. 또 갑니다. 어때요?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자,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을 잡지 않는다는 건요. 제가 돈을 들여도 돈을 그냥 갖다 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투자가 쉽지가 않다.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나 부동산 자금 좀 챙겨왔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 종목이 오를지 말지 모르겠다. 그리고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 수익 보다가 손실 보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 대신에 노후 준비, 노후 책임은 내가 진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 불려 가셔야죠. 그리고 재도전이 필요하신 은퇴하신 투자자분들, 이젠 제대로 알고서 집중해서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 가야지 하는 분들, 자,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결과 내시도록 제가 이 방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방에 입장하실 분들은 상단을 나처로 두 글자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드리면 링크 선택하셔서 방 입장하시면 돼요. 자, 이 방은 무료 방입니다. 공짜 방. 자, 센서뷰 1번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추가적으로 또 상승 모멘텀이 있죠. 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을 먼저 받으세요. 아, 나는 짧게 먹는 게 싫어. 나는 좀 크게 좀 먹고 싶어 하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제가 히든 종목 급등 재료주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세 자릿수 수익률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2차전지 섹터가 우리 시장을 강세로 견인할 바로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전망이죠. 이미 2025년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전기차 캐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30년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지난 23년도에 만들어진 거품이 거치고, 자, 이제는 기대감에 실적이 더해져서 주가의 강세를 이끌 예정이에요.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2차전지 기업이에요. 드디어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26년 1월부터 전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전 세계 1위가 전망되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이미 세력들은 2025년 하반기부터 집중 매집을 해왔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캐즘이 사라진 거예요. 세력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현재 대바닥권에서 강한 움직임이 1차로 한번 나오고 다시 눌러주고 강한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 자릿수 수익률이 가능하고요. 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초격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확실한 매출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외 고객사들과 비밀계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세력들이 현재도 집중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도 이 기업에 비공개 채널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테슬라가 현재 북미 전기차 충전 정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북미 지역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해요. 블루오션 시장이죠. 자, 미국 주 정부가 보조금 인프라 확대를 추진해서 이 충전 인프라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핵심 요소, 바로 음극재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소재와 부품 배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이 강력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기존의 음극재에 들어가 있는 이 흑연은 2차전지 핵심 원자재 중에 하나죠.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탈중국화를 해야 돼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지난 2025년에는 21억 달러에서 10년 뒤인 2035년에는 75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에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가 흑연계 대비 압도적인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10배가 높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보다 훨씬 더 높아요. 결국에는 테슬라의 충전소를 많은 차들이 사용하게 되죠. 많은 차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전기차가 더 빨리 충전돼야 되죠. 그리고 내연기관차에 앞서려면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주행거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예요. 자, 그런데 현재는 사실상 순수 전기만으로 1300km를 달성하는 사례가 없어요. 현재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한 주행거리 1500km 테스트 진행 중에 있어요. 하지만 이 고체 전해질이 액체 전해질보다 비용이 150배나 비쌉니다. 가격 장벽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사용화 시에 비용을 20배 이하로 줄여야 하는 그 숙제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실리콘 음극재는 이미 테슬라, 포르쉐, 아우디, 현대차, BMW, 이 글로벌 완성차 프리미엄 차에 이미 저함량의 실리콘 음극재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현재는 함량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캐즘이 소멸되고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에요. 전고체 배터리보다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현재로서는 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2차 전지 기술을 포함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바로 반도체. 이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리고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술, 바로 주행거리를 증가시키는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의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요. 협력사와 R&D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바로 트리플 재료를 가지고 있는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 될 저평가 세력 매집주예요. 종목 추천드리기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했어요.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마이크로소프트, 2번 테슬라,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이 중에서 정답을 제 개인 연락처로 010-8256-8243으로 정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히든 종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이 양식으로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종목명, 두 번째로 적정 매수가, 세 번째로 최종 목표 가격, 네 번째로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 해도 앞에 세 자릿수가 바뀌는 그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에요. 그 정답만 숫자로 간단하게 기재해서 상단에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제가 문자로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자는 잘 아시겠지만은 주식수를 줄이게 되죠. 이 센서비 같은 경우는 누적된 적자로 인해서 이 재무지표가 악화된 점이 문제죠. 이 초기 투입된 자본금의 약 50% 정도가 이미 결손으로 소진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액면가가 한 주당 500원에서 100원으로 감액을 하게 되죠. 그만큼 적자를 지워버리겠다. 그런 절차죠. 자, 부채 비율이 191%나 돼요. 센서비와 같은 이 기술 특례 상장사들은 적자 구간에서는 돈을 계속 빌려야 되죠. 그런데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은 대출이나 투자가 막힐 수가 있어요. 이번 감자는 본질적인 기업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이 상장 유지라는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셈이죠. 자, 그리고 주식 수에는 영향이 없어요. 대신 이제 자본금이 크게 줄어들게 되죠. 자본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재무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재무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재무적인 이 노이즈는 있지만은 자, 본업인 방산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고 있죠. 지난 3월 5일에 LIG 넥스원과 체결한 EJ 안테나 이 공급 계약이 핵심이죠. 전투기 전자선 시스템의 국산화 부품을 공급하는 사업이죠. 기존의 이 5G 통신을 넘어서 바로 이 고부가 가치의 항공 방산 분야로 영역을 확장했다라는 점이 중요하죠. 다만 이제 무상 감자 자체가 악재로 단정되기보다는 이 감자 기준일 이후 이 거래 정지 기간 4월 9일이죠. 4월 9일부터 5월 3일까지 그리고 자본 잠식 적자 등 기존 재무 리스크가 함께 작용해서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최근에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이 고주파 계층용 케이블을 공급하는 등 AI 데이터 센터 시장으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죠. 방산의 안정성과 또 IT 산업의 그 성장성을 동시에 갖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미래 기업 가치를 결정지을 승부수는 바로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라 볼 수 있죠. 글로벌 AI 반도체 1위 기업인 바로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의 고주파 계층용 케이블 조립체를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부분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이 엔비디아의 기술 표준을 통과를 했다라는 증거라 볼 수 있죠. 향후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그 영업에서 강력한 이 기술 보증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차세대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센서부의 솔루션이 논의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한 셈이죠. 현재 AI 데이터 센터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 전력 소매죠.
전력 소모와 그 비용이에요. 그 센서뷰는 이 지점을 공략하기 위해서 바로 이 능동형 전기 케이블 AEC라고 하는데요. 액티브 일렉트로니컬 케이블이죠. 이 능동형 전기 케이블 시장에 살을 걸고 있어요. 기존의 광 케이블보다 더 저렴하죠. 그리고 전송 거리가 길어요. 그래서 2026년 약 2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이 고속 케이블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어요. 이 AEC는 케이블 양 끝단에 이 신호 보정 그리고 증폭 반도체를 탑재하는 고도의 패키징 기술이 들어가요. 그 단순한 선이 아니에요. 일반 구리선은 3m만 넘어도 신호가 뭉개지죠. 그런데 이 센서뷰의 AAC는 이를 실시간으로 보정을 해서 7m 이상의 장거리에서도 초고속 데이터를 완벽하게 전달을 하게 돼요. 그 광케이블보다 가격은 30% 이상 더 저렴하고 초고속 데이터 성능은 대등한 수준이죠. 현재 국내 대기업과 기술 검증 막바지 단계에 있어요. 그 상용화 시에는 데이터 센터 내 서버 간 연결 인프라 시장에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들에 따르면은 이 AEC를 포함한 글로벌 고속 케이블 시장 규모가 올해 26년도에는 약 138억 달러, 하나로 약 18조 원에 이르죠. 이 규모에서 170억 달러, 약 22조 원대예요. 이 정도 규모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용 모듈 시장만 떼어놓고 봐도 연평균 성장률이 20에서 30%에 육박할 만큼 성장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